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전역훈련소에는 3기 훈련생들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국영신문에서는 3기 훈련생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참여를 하였다고 강조를 하며 훈련생들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인터뷰를 한 훈련생 중에는 2기 훈련생 모집에 자원 신청을 하였으나 정원이 다 차서 입소하지 못했고 3기 훈련생으로 입소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며 의무복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미얀마도 의무복무제법을 제정하여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오전 미얀마 전역 군사령부에서는 1기 훈련생 수료식이 개최되었습니다. 1기 훈련생들은 2024년 4월 8일 입소하여 체력 군사훈련, 사격훈련, 개인전쟁기술, 소대훈련, 행군, 특수군사전술, 보안, 돌격훈련, 전장공학 등 다양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훈련생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2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기쁘다는 선전을 하였습니다. 양곤 지역 군사훈련소에서 수료식을 한 1기 훈련생들이 7월 꺼친주, 샨주 북부 라카인주 타닌따리 지역 최전선으로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 훈련생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1기 훈련생 수료식은 양곤, 만달레이, 에야와디 지역 몬주, 샨주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떼인세인 미얀마 전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이라고 하며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에서 게시한 글에 따르면 중국 방문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네피도에서 체나이 중국 대사를 만나 미얀마 현황, 중국 미얀마 협력 방안에 대한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만남 이후 중국 대사는 미얀마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독재자인 딴세도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들 이후 중국 정부에서 2011년 군부 독재와 민주주의 중간 단계로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만들어낸 떼인세인 정권 스타일로 정치적 설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2023년 말에 미나웅을라잉 위원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으나 쿠데타 이후 단 한 번도 중국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떼인세인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제70주년 중국 평화공존 5대 원칙 기념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 이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주요 간부들과의 만남과 중국 왕이 외무부 장관도 만나 미얀마 중국 우호관계 유지와 협력 방안, 미얀마 현황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떼인세인 전 대통령은 중국과 미얀마는 장기적인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 미얀마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여 평화 공존 5대 원칙을 계승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하여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사회보장위원회 SSB에서 발급한 사회보장카드를 분실 또는 손상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사회보장카드 분실 또는 손상 시 재발급 벌금은 일괄적으로 5,000잣을 부과해왔으나 7월 1일부터 1차 재발급 시 3만잣, 두 번째 재발급 시 5만잣, 그 이후에는 10만잣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발급 신청 후 발급되기 전까지는 카드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진료 추천서가 임시로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기금은 고용주가 부담하여 건강보험기금의 급여의 2%를 납부하고 급여의 1%를 산업재해 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SSB에 등록된 노동자 수는 약 120만 명이며 대부분의 봉제 및 제조 산업 종사자들은 가입이 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기타 산업의 일반 사무직들은 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4년 6월 말부터 미얀마 태국 국경 해상 무역을 통해 양곤 꽃다웅 라농 컨테이너 운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첫 번째 출항으로 옥수수를 선적하여 양곤에서 태국 라농 항구로 출항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무역부는 수출입업체는 미얀마 태국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며 상담 문의를 받는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6일 국가관리위원회는 국제마약근절이 날을 기념하며 양곤, 만달레이, 따웅지 등 6개 지역주 24개 타운십에서 압수한 마약류를 소각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웅지 타운십에서는 샨주와 꺼야주에서 압수한 4,560억 잣 상당의 마약 17종과 화학물질 25종을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양곤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양곤, 에야와디, 바고, 따웅지,
몬, 꺼인, 라카인에서 압수한 2,890억자 상당의 마약 26종과 화학물질 11종을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만달레이 지역에서는 미얀마 북부와 중부에서 압수한 4,180억자 상당의 마약 21종과 화학물질 20종을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2일 미얀마 국방일보는 국가관리위원회가 미얀마 중앙은행이 허용한 주택대출 한도를 초과한 7개 국내 민영은행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주택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국내 민영은행의 총 대출 포트폴리오의 최대 5%까지 최소 3년 이상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였으며 5%를 초과하는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위반에 대해 해당 은행들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미얀마 중앙은행 공무원들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떤 처벌 조치를 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외환, 쌀 때려잡기에 이어 은행 때려잡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은행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현금 유통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지원 대출을 받은 기업 50%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NLD 정권은 코로나 기금 500억 짝과 2019년 20년 회계연도 예산 준비금에서 1,500억 짝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대출 지원 조건은 1년 내 상환 조건으로 1% 이자가 적용이 되었으나 2021년 3월 17일 대출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을 하고 2021년 9월 11일 6개월 추가 연장, 이후 1년 추가 연장이 2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총 5,990개 기업들이 1,584억 4천만 짝의 대출 지원을 받았으며 2024년 5월 현재 1,205개 기업만 상환을 하며 총 2,000억 짝 대출 중 750억 짝만 상환이 된 상황입니다. 미얀마 현지 봉제 공장들은 최근 높은 임금과 일자리가 많다는 점 때문에 중국에 있는 봉제 공장에 취업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중국 취업 시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채널을 통해서만 취업을 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쉐리 중국 국경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채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경우 급여도 좋으며 수도, 전기, 식사 등을 무료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지만 불법적으로 취업을 할 경우 급여 이외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에 있는 봉제 공장도 2024년 연말까지는 오더가 많은 상황이라 숙련공이라면 좋은 급여를 받고 어려운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아도 좋은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만달레이 지역 스마트폰 매장 고용주가 직원 급여 인상 발표를 한 이후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가운데 세계의 스마트폰 매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급여 인상 공지를 하였고 이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 퍼지면서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는 대중의 불안 조장했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하였으며 세 개 매장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문을 닫은 한 매장에는 지역사회 평화와 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문을 닫았다는 공지문이 부착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온라인상에서 직원 급여 인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최소 10명의 고용주가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양곤 지역 흐모비 타운십에 있는 MPS 음악학교 입학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만성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에서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MPS 음악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2005년 30명의 학생들이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양곤 외곽에 모이면서 시작한 음악학교는 어려운 미얀마 여건 속에서 최고의 찬양 사역자와 연주자가 되기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 과정 8명, 오프라인 과정 34명으로 총 42명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당분간 수시 모집을 통해 현지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경찰청은 2024년 6월 25일 네피도 레웨 타운십에서 11미디어 전 편집장 Y표가 이끄는 마약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합니다. 샨주에서 양곤으로 201억 자 상당의 각성제 1344만 정을 운송 중이던 차량이 네피도 레웨 타운십 다웅신의 검문소에서 적발이 되면서
남성 2명이 먼저 체포가 되었고 다음 날 만달레이 지역 야메틴 타운십에 있는 3명, 네피도 빈마빈 타운십에서 3명, 양곤 지역 쇠삐따 타운십에 있는 2목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에드 쇼파르는 미얀마 현지 보험사 KBGMS 제너럴 인슈어런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하였습니다. KBGMS는 그동안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에 주요 협찬을 하며 한인 봉제 공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보험 영업에 중점을 두고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업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과 달리 특약 없이 천재지변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미얀마에서 선두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업체들을 넘어 한인 업체들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 쇼파르 전창준 대표는 여러 현지 보험 서비스를 비교해보고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사를 대상으로 소개를 하면서 KBGMS 제너럴 인슈런스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 업체와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보니 일본 업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큰 자본력이 투입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보험 요율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보험 요율은 짰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도 투자 설비에 대한 환율을 현지 시장 환율에 맞춰 계약이 가능하고 추후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험 기간 중에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한국 보험 서비스를 통해 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여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얀마의 특수한 금융 상황을 보면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이 달러로 송금이 되면 미얀마 내에선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고지한 고정 환율에 의거하여 짰으로 환전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잠재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라카인주 일대에 모카 사이클론이 휩쓸고 간 직후 가장 먼저 피해 실사 조사를 실시한 보험사가 KBGMS라는 점을 보고 미얀마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 업체를 찾긴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극소수 공장에서는 보험 자체가 전혀 가입이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얀마 모든 보험법 정책상의 모든 업체들은 미얀마 현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드 쇼파르는 미얀마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한인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에드 쇼파르로 문의를 하면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KBGMS 산업보험 전문가와 함께 업체로 방문을 하고 업체 상황에 최적화된 보험 설계 자문을 받아 산업보험과 화재보험 이외에도 여행자 보험, 자동차 보험, 현금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